네, 오늘 아침 또 주요한 매체에서 나왔던 목소리들 이 라디오에서 소개해드리는 오나라 시간입니다. 이우영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서 좀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경선부터 뜨거운 게 많습니다. 특히나 이 경합이 좀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보수정당, 진보정당 할 것 없이 경선부터 뜨거운데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놓고 송영길 대표에게 좀 많은 얘기가 나왔죠? 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늦은 시간까지 송영길 전 대표의 공천 배제 등 공천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송 전 대표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윤입니다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네, 자 현재 비대위가 오늘 내일 중에 결론 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와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입장이 조금 다른 면도 있었어요. 네, 송 전 대표는 상당수가 경선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어서 전략공천위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확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윤호중 위원장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선거에 이기는 방안을 찾지 않겠냐며 스스로 자폭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에 더해서 송 전 대표는 오늘 아침에 서울 초선 국회의원들과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간담회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점심때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네. 현명한 결정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지금 뉴스를 보고 있는데 특별히 결정됐다 이런 얘기가 보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 얘기 들어오는 대로 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박지원 비대위원장까지 나서서 박주민, 송영길 배제하는 것 옳지 않다 이런 입장도 나왔었고요. 또 이원욱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모독이다. 개파 같은 얘기들을 한 것은 정말 모독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고 송영길 전 대표도 심지어는 선제 타격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재명 상임고문 이야기까지 끌어당겼습니다.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요. 전략공천위원회가 좀 입장이 난처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송 전 대표는 이원욱 전략위원장은 당원이 선출한 분도 아니고 그냥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분이 비대위에서 결정할 내용을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게 월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전 의원을 컷오프하고 또 이낙연 전 대표가 불출마를 얘기하면서 그럼 도대체 누구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지난번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송 전 대표는 어제 청와대에서 박 전 장관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박 전 장관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너무 잘했는데 그런 분을 당시 우리가 보궐선거에 그냥 강권하다시피 모셔서 잘못한 책임이 본인들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뭐 당시에는 내지 않는 것이 어떤 민주당의 당원에도 당규에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지난 대선이 자꾸 반복되느냐. 이재명 상임고문의 역할론에 대한 얘기가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네, 송 전 대표 입에서도 나왔는데요. 이재명 상임고문의 역할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당시 그 대선 당시에 받았던 1,600만 표는 이재명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모든 민주진영의 공적 정치적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사용해라라는 것이 국민 그리고 당원의 요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당권 도전이냐 보궐선거 출마냐고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근데 송 전 대표는 그 문제는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고 지금 중요한 건 본인이 오늘 서울시장 후보가 되느냐 마느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켜보겠다 판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방선거에 지난 대선에 이 더불어민주당 여당 후보로 나섰던 이재명 상임고문을 불러왔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에 지금 그건 중요하지 않다. 맞습니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당내에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윤호중 비대위원장에게 전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많을 텐데 같이 이겨내서 민주당의 저력을 보여주자라고 하면서요. 지금 이 서울시장 문제는 윤 비대위원장이 고민하지 말고 당원에 맡기고 빨리 장관 인사청문회, 총리 인사청문회, 검찰개혁안 여기에 집중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네, 경선을 통해서 확실하게 결정짓자 이런 얘기 같네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어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장도 들어봤는데 좀 모두가 수긍할 만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근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맞습니다. 네, 6월 1일 선거 날인데요. 그때까지 정리하면 또 어떻게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갈지도 궁금합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상당히 뜨거운 주제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어제 탈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많은 분들이 놀라실 거예요. 왜 탈당해서 왜 무소속이 되었지라고 할 텐데 왜 그렇게 한 거죠? 네, 민 의원이 이제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데요. 네. 이 검수완박 강경파라고 합니다. 민 의원이. 민 의원을 무소속으로 민주당이 배치해서 향후 안건조정위원회 상황에 대비하려는 전략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측 반응은 뭐 굳이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정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정의당에서도 이에 대해서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면서 맹비난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됐던 이유가 사실은 양향자 의원이 보좌관 비리 문제로 성비리 문제로 탈당하면서 무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양향자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와서 손쉽게 본회의까지 직행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양향자 의원이 다른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지금 취한 조치죠. 네, 어제 문건에 관련해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 반대 입장문에 대해서 어제 소개를 해드렸던 그 문건에 대해서 양향자 의원은 일단 본인이 쓴 글은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 양심에만 의지해서 작성한 글이라고 했고요.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민형배 의원 탈당 관련해서는 민주당을 향해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예, 관련해서 뭐 수사 관련된 언급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진위 여부도 좀 확인해야 되고요. 정확한 워딩, 그러니까 즉 인용된 보도에서 인용된 따옴표 안의 말이 아니라 어떤 취지의 말인지 저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네요. 뭔가 좀 이 법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면 이 법안은 무산될 거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 되고 무리를 해서라도 속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과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정당성이라든지 공감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잃어가면서 오히려 손해다 이런 입장 그리고 또 야당에서는 다른 우려를 갖고 있는 것들 어떻게 정리될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서 이 오나라 시간에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계속 관련 발언들 얘기들 정리하면서 저희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응천 의원도 계속 소신 발언으로 좀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네, 이번에도 소신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CBS 뉴스쇼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진행자가 이래도 되냐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국민들의 시선이 좀 두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이재명 후보가 위성 정당권에 대해서 계속 반성하고 사과했는데 이게 얼마나 지났다고 또 이런 탈당이란 무리수를 감행했는지 좀 두렵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조 의원이 당시에도 위성 정당 때도 이게 안 된다 본인은 했었는데 이렇게 감행을 했었다는 게 아쉽다라고 했습니다. 자, 승리만 바라볼 것이냐 여러 가지 과정도 볼 것이냐에 대한 의견 차이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뜬금없이 예능 프로가 정치권에 소환됐습니다. TVN의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저도 사실 즐겨보는 프로인데 윤석열 당선인이 깜짝 출연했는데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어제였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출연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게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의 다큐멘터리와 동시간대 맞붙어서 화제가 됐는데요. 사실 이 주제에 대한 화제가 더 증폭된 건 오늘 아침 미디어 오늘이 내놓은 단독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뭔가요? 미디어 오늘 기사를 보면 청와대 관계자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난해 4월에 이 제작진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측이 접촉을 했고 출연 의사를 타진을 했답니다. 근데 제작진은 이제 컨셉이나 정치인 출연에 대해서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거절을 했고요. 거절을 했다라고 했고 근데 CJ ENM 측은 미디어 오늘에 문 대통령 쪽에서 유퀴즈 출연을 요청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탁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이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자신의 SNS에 이건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더 논란이 된 거죠. 청와대에서 연락한 게 있다라는 사실을 좀 밝혀낸 거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이어서 부담스러워서 안 된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정치인이고 차기 대통령인데 출연했다. 좀 막 여론들이 갈려서 싸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뉴퀴즈 게시판에도 항의 댓글도 많이 달렸고요. 그 탁현민 행정 비서관은 이에 대해서 뭐 출연에 문제를 삼으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청와대를 상대로 한 거짓말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CJ 내부의 어떤 특별한 사정 같은 것들도 소개가 됐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미디어 오늘 측은 이 CJ ENM의 대표이사의 이력을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력 때문이죠? 미디어 오늘 측 보도에 따르면 기사를 보면요, 이 강호성 대표이사가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지방검찰청
거쳐 검사를 거쳐서 CJ그룹 법무실장을 맡은 뒤에 이제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는데 네. 검찰 출신 대표이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라면서 소개를 네, 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건 정황일 뿐이고요. 정확한 것들은 또 언론사 측에서도 청와대 측에서도 명명백백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